칠순잔치 한복판에서 김치찌개가 며느리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수미는 작은 원룸 앞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동아그룹 회장 딸이었지만 아버지와 결별한 지 3년째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집 아들과 결혼하면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도 아니잖아요. 네가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할지 뻔히 보인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곳은 없을 거다. 그렇게 수미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남편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50억 상당의 강남 아파트 하나만 몰래 자신 명의로 해놨지만 그것도 비밀로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척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수민을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첫 인사 자리에서 시어머니 김말수는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게 우리 준호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여자야? 별거 없네. 집안도 변변치 않다면서? 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평범하다고? 우리 준호는 서울대 나온 귀한 몸인데 너 같은 애와 결혼하다니. 말수는 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독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라. 집안일은 당연히 네가 다 하는 거고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내 몫이다. 수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준호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칠하지?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금방 좋아지실 거야. 괜찮아. 나도 엄마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수민의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 한 달 후 말수는 아예 대놓고 수민을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했는데 수민아, 빨래 걷어놨어? 또 비 온다는데.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였습니다. 수민은 벌떡 일어나 빨래를 거들어 갔습니다. 남편 준호는 출장이 잦은 직장이라 집에 없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말순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이렇게 질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이미 망친 쌀이 아까워서 어떡해. 네가 변상해라. 말수는 멀쩡한 밥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민의 마음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몸이 아파서. 아프면 뭐하러 결혼했어? 시집와서 아프다고 누워있을 시간 있나? 하지만 열이 39도나. 내가 너만한 나이에는 열이 40도 나도 집안일 다 했다. 요즘 애들은 참 나약해. 그날 수미는 비틀거리며 장보기와 청소를 마쳤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열제를 먹고 멀쩡한 척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좀 창백한데 괜찮아? 응,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수미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효자인 준호에게 어머니의 흉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말수는 수민을 아예 하녀 취급했습니다. 수민 안에 발톱 깎기 좀 해줘. 네? 뭐가 이상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톱 깎아주는 게 이상한가? 수민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발톱을 깎아줘야 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수민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답네. 애초에 너 같은 집안에서 나온 애가 감히 우리 준호와 결혼하는 게 말이 안 됐어. 어머님, 앞으로는 용돈도 따로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집안일 제대로 안 하면 쫓아낼 줄 알아. 그날 밤 수미는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준호마저 변하기 시작했는데 수민아 너 도대체 뭐 하고 산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부모 모시는 것도 성의가 없다면서? 그런 적 없어. 나는 항상 엄마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봐. 혹시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어디 놀러 다닌 거 아니야? 수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8시간씩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진을 뺐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준호야 나는 정말 됐어.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 그날부터 준호도 수민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수민아, 네가 우리 준호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시어머니부터 잘 섬겨야지. 네 어머님. 오늘 내 친구들이 온다. 음식 준비 잘해놔. 수민은 하루 종일 요리를 했습니다. 한정식 12찬을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말순의 친구들이 왔을 때 말순은 수민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좀 모자란 구석이 있지만 시키는 일은 잘해. 어머 며느리가 참 얌전하네요. 얌전하긴. 집안도 변변치 않은 애가 우리 준호 만나서 행운이지. 수민은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8조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5년 차에 접어들자 말수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수민아 너 아직도 아이가 없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뭐야? 병원에라도 가봤어? 혹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검사 결과는 이상 없다고.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준호는 건강한데. 아 혹시 네가 몰래 피임하고 있는 거야? 말순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고 급기야는 수민의 가방과 화장대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하기는 뭘 너무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비밀이 어디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수민의 서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야? 말순의 손에는 동아그룹에서 온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동아그룹? 여기서 왜 편지가 와? 설마 너가 여기 다니는 거야? 편지는 주주총회 안내장이었습니다. 수민이 동아그룹 대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잘못 온 우편물 같은데요. 거짓말하지 마. 수신인이 분명히 너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말수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주총회 안내장이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취업 관련 서류인가 보네. 그렇다면 됐고 수민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수민은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임신했어요. 말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하는구나. 하지만 아들 낳아야 해. 딸이면 소용없어. 네. 임신 기간 중에도 말순의 구박은 계속됐습니다. 입덧이 심해 토하고 있는 수민에게도 집안일을 강요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우리 때는 임신해도 농사일 다 했어. 어머님이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의사가 뭘 알아?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결국 수민은 임신 9개월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지만 말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핏줄이라 똑똑하게 생겼네. 하지만 너는 애만 낳은 거고 키우는 건 내가 할 거야. 네? 며느리가 애 키우면 버릇없이 키울까봐 걱정돼. 나한테 맡겨. 말수는 갓난아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수미는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제 아이예요.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네가 뭔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수민의 동생 수진이었습니다. 동아그룹 전무이자 아버지를 대신해 수민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누나 이제 그만 들어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말순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수민아의 사람이 누구야? 그때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그룹 전무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누나이자 저희 회장님의 장녀십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뭐라고요? 동아그룹 전무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아버지 동아그룹 이 회장의 장녀입니다. 수진의 말에 말순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년간 자신이 가정부처럼 부린 며느리가 8조 재벌가의 딸이라니. 수민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숨겨서가 아니라 왜 8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말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재벌가 딸을 8년간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님,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8년 동안. 준호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민아, 정말이야? 네가 재벌가 딸이라고? 미안해, 여보.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네가 돈이 있었으면서. 그때 수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 누나는 여러분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대우를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무슨 뜻이에요? 이혼하시죠. 수진의 단호한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누나 8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말순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혼은 안 됩니다. 우리 수민이는 이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요? 그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말순이 수민을 구박하는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 보안팀에서 누나 보호차 설치한 겁니다. 8년간의 기록이 모두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는 우리 핏줄이니까 손자 양육권도 포기하세요. 누나가 키울 겁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말순이 울부짖었지만 수지는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인 준호 씨만 동의하면 되죠.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나가 정말 재벌가 딸이라면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지. 준호야, 네가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8조 재벌가의 실세, 이 회장이 딸을 데리러 온 것이었는데 아버지, 수민이 조심스럽게 이 회장을 맞았습니다. 76세의 이 회장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민아,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 회장의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말순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박말순입니다. 그동안 제 딸을 돌봐주신 분이시군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네네, 잘 돌봤습니다. 잘 돌봐주셨다고요? 그때 이 회장의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지난 8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회장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이게 잘 돌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새벽 5시에 깨워서 청소시키고, 임신 중에도 무거운 것 들게 하고, 친정 방문 금지시키고, 이게 며느리 대우인가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수는 무릎이 꺾여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수민이가 재벌가 딸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일반 며느리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8년 동안 제 딸에게서 받은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었죠? 그 돈이면 가정부 2명은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왜 딸만 부렸습니까? 그건 말수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돈을 모두 자신이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파트 전세금 5억도 제 딸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만 8년간 딸에게서 받은 총 금액이 8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회장의 말에 말순의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회 회장님, 저희도 몰랐어요. 수민이가 먼저 숨긴 거잖아요. 숨겼다고 해서 학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그때 준호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수민이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피해자라고요? 이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8년간 무료로 가정부 쓰고 전세금까지 받아놓고도 피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수민아 좀 챙겨라.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는 당연히 데려가야지. 우리 외손자인데. 말순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손자만은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이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8년 동안 딸을 괴롭힌 대가입니다. 그때 갑자기 말순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급히 말순을 부축했지만 이 회장은 냉담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수민이 아이를 안고 나가려는 순간 말순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는데 기다려. 말순이 간신히 일어나 수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8년간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손자만은 보내지 마세요. 이제 와서 손자라고 하시는군요. 그동안은 아이 때문에 딸을 더 괴롭히셨으면서요. 이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핑계로 수민을 더욱 구박했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8년 동안 저에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신 적 있나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할 때, 아픈 몸으로 밥 차려드릴 때, 한 번이라도요? 말수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며느리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죠. 시집와서 공주병 부린다고 하셨고요. 수민아, 8년 동안 제가 친정에 몇 번 갔는지 세어보신 적 있나요? 딱 3번이요. 그것도 아버지가 수술하실 때만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간 쌓인 울분이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로 생각하셨잖아요. 돈도 안 주는 가정부로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으로 돌본 거라고 하실 건가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수민아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보, 네가 재벌가 딸이어도 상관없어. 우리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수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럼 왜 아까는 이혼해도 된다고 하셨죠? 그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본심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돈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준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민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말순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며 수민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8년간 원망했지만 그래도 아이의 할머니였으니까요. 정말 달라지실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게. 네 말을 잘 들을게. 하지만 이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8년간 당한 걸 생각해봐라. 그 순간 말순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수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년아, 8년 동안 나를 속인 년이. 말순이 김치통을 들고 수민에게 김치를 퍼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는데 어머님, 수민이 김치 국물로 온몸이 젖은 채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너야. 재벌가 딸이면서 왜 숨겼어? 진정하세요. 수진이 급히 말순을 제지하려 했지만 말순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야. 그 순간 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는군요. 뭐라고요? 아까 전까지는 용서를 빌더니 지금은 제 딸에게 김치를 던지는군요. 이게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겠죠.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순간 화가 났다고 며느리에게 음식을 던지시는군요.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괴롭히셨겠네요. 이 회장이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나? 네, 회장님. 방금 장면까지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말순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민아, 이제 정말 끝이다. 가자. 수민이 아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저와 함께 갈래요?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재벌가 사위가 되는 것과 어머니를 버리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어. 그럼 여기 남으세요. 수민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안 돼. 말순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팀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손자만은 안 돼. 내가 키워야 해. 어머님, 8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제 아이도 똑같이 대하실 거 아니에요?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준호 씨도. 수민이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8년간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수민아, 행복하세요. 수민이 아이를 안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회장과 수진이 뒤따랐습니다. 잠깐만. 말순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준호와 말순만 남았습니다. 말순이 털썩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8조 재벌가를 적으로 만든 거야. 몇 달 후 말순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수민이와 손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머니. 연락도 안 되고. 준호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수민은 아버지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수민아.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수민은 아이를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8년간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말순의 욕심과 오만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